대부분 건강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나오는 모든 시장의 트렌드는 채우는 영양제 시장. 근데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건강의 기본적인 걸 지키는 방법은 물입니다. 인체의 70%가 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염도 0.9%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 몸의 지구 두 바퀴만을 전체 돌리는 거는 혈관의 혈액이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혈관의 혈액이 물이 몇 프로냐면 90%입니다. 물이 거의 차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은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또 혈액의 찌꺼기는 정맥으로 빠지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혈액이 돈다라고 하면 거의 98%는 누가 돌리느냐 하면 모세혈관이 돌립니다. 모세혈관이 돌리는데 이야기 드린 대로 물 70%가 채워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영양제가 들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돌려주지를 못합니다. 왜? 혈액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도 0.9%라는 거는 얘가 갖고 있는 역할은 흡착입니다. 흡착.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는 삼투압 작용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야기 드렸던 염도 0.9%의 흡착을 한다는 것은 뭐냐? 내 몸속의 독소, 중금속, 이 모든 것들을 흡착을 해서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게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건강의 기본 우선순위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추면은 뭐가 지켜지느냐 하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항상성의 밸런스가 지켜집니다. 항상성의 밸런스가 지켜진다는 거고, 이 항상성의 밸런스의 기준점은 체온 36.5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해질 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의 pH 농도 7.4, 얘는 염도로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지켜지는 게 이야기 드렸던 에너지 돌리는 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을 제대로만 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이야기 드리는 대로 항상성의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요걸 기준점으로 갈 때 지켜야 될 거는 영양제가 아니라 기본 물과 염도 0.9%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이야기에 기본적으로 항상성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항상성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가 어디냐 하면 신장입니다. 신장입니다. 신장이 하는 역할은 물을 관장합니다. 물을 관장합니다. 우리 몸 안에 전체 흐르는 즉 무슨 뜻이냐면 혈액이 결국 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하면 신장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양 공급하는 것도 신장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신장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노폐물 제거를 합니다. 정맥으로 찌꺼기 나오는 85%를 누가? 신장에서 관리해요. 노폐물 제거, 우리 몸 안에 노폐물 제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압을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뼈가 튼튼합니다. 뼈가 튼튼. 쉽게 말하면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뼈 안에도 20%의 뭐가 흐르느냐 하면 혈액이 흐릅니다. 혈액이 흐르면서 내가 먹은 음식의 비타민, 미네랄 종류를 어디에다가 저장하느냐 하면 칼슘 이런 거는 다 뼈에 저장합니다.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오죠. 뼈 관련 문제 오죠. 나이 드신 분들 뼈가 바스러지죠. 그건 뭐냐? 구멍이 뻥뻥 난다는 거는 영양 소실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칼슘을 드시고 골다공증이 필요한 약을 섭취하시거나 영양제를 드시잖아요. 드셔도 결국에는 뭐다? 신장이 이 기능을 못 해주면, 뼈에 저장을 못 해주면, 즉 신장이 좋지 않으면 칼슘을 따로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골다공증은 신장이 튼튼해지면 문제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는 남자분들 통풍 있잖아요. 통풍도 결국에는 뭐냐? 단백질을 찌끄기 요산이 통풍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통풍을 조절하는 것도 신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면은 통풍이 오는 겁니다. 배출을 제대로 못하면은 못 걸러주면. 그리고 5번째는 뭐냐 하면은 피부족인 경우에 조혈모 세포, 쉽게 말해서 빈혈을 해결을 해주는 게 누가 해주느냐? 신장이 해줍니다. 피부족.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손과 발끝이 저리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보통 저리다는 거는 대사순환이 안 돼서 피가 안 가서 저리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또 중요한 게 피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 피가 부족한 걸 누가 해결하느냐? 신장이 다 합니다. 피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신입니다. 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나오느냐? 스트레스에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얘가 뭘 하느냐 하면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자가 면역 질환. 아시다시피 뭐 건선이 있다든지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모든 자가 면역 질환들은 내 몸 안에서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하거든요. 결국 내 몸 안에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이 올라가면서 내 세포들이 공격을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건 누가 컨트롤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신장이 요래 있으면 한쪽에 여기 꽃갈모자처럼 여기 있는 요게 부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이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사용하는 게 병원에 가면 뭘 쓰느냐 하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가 면역 질환도 뭐하고 연관돼 있다? 신장하고 연관이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신장이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신장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양 옆구리 뒤에 붙어 있는데 요렇게 정수기 필터처럼 생겨져 있거든요. 여기가 경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신장이 지금 어떻게 경화가 됐다는 겁니다. 굳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신장에 관련해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거는 영양제고 밥이 우선이 아니라 최고 먼저 갖춰야 될 거는 내 인체에 필요한 물 70%, 그 다음에 좋은 소금, 진짜 순수 소금, 염도 0.9%를 갖추게 되면은 내 몸은 염증이 생기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왜? 흡착을 해서 빼주는 역할을 하니까. 체온을 올리는 것도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소금이 해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체온 올리는 것도 소금이 해주고요. 굳어 있는 거를 풀어주고 녹여주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소금이 합니다. 비근한 예로 한번 가까이에서 그런 거 느낌 있으시는 게 있어요. 혹시 뭔 줄 아시는 분? 소금이 굳어져 있는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숙변. 뭐 숙변도 가능한데요. 방법이 겨울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장? 예. 김장. 왜 그런지 아시죠? 배추. 생생한 배추 어떻게 돼요? 뭐 살아 날라가잖아. 근데 우리 어디다 절여요? 콜. 소금에. 그럼 어떻게 숨이 빠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게 딱 굳어 있는데 이걸 소금을 팍 치니까 어떻게 싹 죽어. 이 소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소금을 천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짜게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짜게 먹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친정이 미국이라서 이제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피자헛에 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시켰어. 한국의 피자헛하고 미국의 피자헛하고 딱 비교를 했는데, 와, 저는 그 피자 먹어요. 소태인 줄 알고 배 타고. 너무 짜요.
우리 한국에 나오는 피자헛의 그것도 뭐 다들 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피자헛의 피자는 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짜워가지고. 그래서 짜다라는 개념이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또 조금 있으면은 제가 신장은 또 음양오행에서는 짠맛인 소금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보면 오장육부가 돌아가는데 간은 신맛입니다. 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신맛을 즐기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폐는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그 다음에 위는 무슨 맛일까요? 아실 거예요. 우리 술 마시고 숙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주던가요? 예, 단맛이에요. 단맛.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천년 단맛을 즐기시면 안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단맛들은 다 정제거든요. 인위적인 가공의 단맛이기 때문에 몸은 일단은 당장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게 찌꺼기가 쌓여서 콜레스테롤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신장은 쓴맛. 짠맛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심장은 쓴맛입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아유 왜 이래 입에서 단내가 나노? 위가 안 좋다 뜻이. 아유 왜 이래 입이 쓴 내가 나노? 심장이 안 좋다 뜻이. 이해가 오세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 갖고 있는 이 맛에 의해서도 그분이 현재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제가 아로마 공부를 해도 그 아로마를 이렇게 맡으면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걸 해봤는데 타로점을 해봤는데 그 향이 동물들도 어떻게 돼요? 내 영역을 표시하려면 뭘 합니까? 오줌을 누거든요. 자기 영역에. 네, 후각에 의해서 그 냄새를 맡고 이거 내 영역이다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 냄새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각자의 몸 안에 느껴지는 부분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건강에는 뭐가 우선이라고 해? 물 70%, 염도 0.9%. 이게 먼저입니다. 영양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기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되는 게 물이 70% 먹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소금이 진짜 순수 소금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가 기본 베이스에 갖추고 계시다면 나머지는 시간 속에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하나의 답을 드리는 게 신장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고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갈 거거든요. 우리 뇌는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요 생존 본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내쉬면 살아있고요. 숨을 멈추면 죽었다가 돼요. 그래서 이 뇌는 숨을 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하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게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는 살아있다. 살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가고 있느냐 하면 살아있지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독소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독소는 음식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약물에서도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음식 첨가물. 그 다음에 요새 황사, 미세먼지, 환경공해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독소가 생기면 뇌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어야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되는 독소가 생기면은 숨깁니다. 어디다 숨기느냐 먼저 체지방에도 숨기고 뼈에도 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나타나느냐 체지방과 뼈 속에도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독소가 또 생겨지면은 혈액에 나타나는 겁니다. 숨기는 게 아니죠. 혈액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는 보통 뭘 하느냐 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뭐 하지? 피검사합니다.
피 검사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면 진단이 떨어지고 진단이 떨어지면 약이 처방이 됩니다. 내가 이게 약이 싫다 하면은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약은 뭐냐 하면 화학입니다. 화학. 자연인 몸에 인체에 득이 되지 않는 화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해야 된다? 병원 약은 되도록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진짜 진정한 의사는 약을 처방하지 않으려고 해주는 사람이 진짜 의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뻔히 알잖아요. 우리 몸이 자연인데 화학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증상치료라고 합니다. 이유는 피검사의 수치를 보고 올라간 걸 떨어지게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런 분이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어. 근데 피가 정상이래. 근데 나는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변도 잘 못 보고 뭔가가 좀 안 좋아. 그건 뭐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검사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원인이 되는 독소가 이미 체지방과 뼈에 숨어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체지방과 뼈 속에 숨어 있는 뭘 못 찾아내느냐? 수치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3개월 뒤에 다시 와서 검사해보고 그때 판단해보자.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혈액 속으로 독소가 나오니까 약이 그때 처방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 드렸던 정상이라는 이 부분도 본인 몸 안에 피곤함이 있거나 잠을 못 자거나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변을 못 보거나 소화를 못 시킨다 하면 이미 뭐 때문에 대사에 문제가 온 건데 독소가 체지방과 뼈에 숨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정상은 잡을 수 있으나 원인은 해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약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정상도 물론 잡지만 지금 이야기 드리는 원인도 해결합니다. 어떻게? 체지방 속에 있는 독소와 뼈 속에 있는 독소와 혈액 속에 있는 독소 모두를 어떻게 몸 밖으로 완전히 빼는 배독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독소만 빼는 게 아니라 석회, 굳어있는 돌도 빼고요. 그 다음에 염증도 몸 밖으로 뺄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을 하니까 정상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배독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혈액입니다. 혈액의 원료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탄수화물은 꼭꼭 씹으셔야 돼요. 침에 의해서 녹습니다. 영양분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혈관의 혈액으로. 요렇게 가면 에너지가 납니다. 밥을 먹었으니까 몸 안으로 혈액으로 들어왔으니까 요대로만 가면 무병장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가 남과 동시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대사찌꺼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대사찌꺼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인병이라 했습니다.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성인병. 그랬다가 지금은 뭐 대사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다 뭐냐? 이유가 독소 때문입니다. 대사찌꺼기 일명 독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없으면은 무병장수가 됩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많으면 36,000가지의 모든 질환 중에 하나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쉬운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비만, 암, 자가면역질환, 녹내장, 백내장, 뇌경색 등등 모든 질환이 뭐 때문에 생긴다? 독소가 많으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내 몸 안에 독소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 나이하고 건강 나이가 같이 갑니다. 요양병원에 안 간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내가 독소가 많으면 과학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죽지도 않아. 계속 어떻게 돼요?
아픈 상태의 몸으로 생명 유지는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유지를 하면 그게 좋은데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꼬랑꼬랑하면서 건강하지 않는 몸으로 수명을 연장해가는 삶이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몸 밖으로 나가는 독소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독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땀, 소변, 대변, 눈물, 콧물, 귀지, 방구, 가래, 호흡. 최고 큰 거는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숨 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내뿜고 산소가 들어오는데 내가 공기가 나쁘다 해서 숨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양은 방대하지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 뺍니다. 그 다음에 눈물, 콧물, 귀지, 방구, 가래는 누구는 흘리고 누구는 안 흘리기 때문에 양이 작기 때문에 뺍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하면 땀, 소변, 대변이 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몸 안이라고 했는 거는 뭐냐? 이야기했는 대로 영양분인 혈액이라고 했어요. 제가 찾는 거는 혈액의 독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지금 많이 하는 독소 없애는 방법을 디톡스라고 합니다. 또 최고 많이 하는 게 장 디톡스입니다. 장 디톡스의 찌꺼기는 여기에 있는 대변입니다.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금 이야기의 탄수화물은 침에 의해서 녹고요. 위장의 위산에 분해돼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으로 내려갔을 때는 내가 먹었던 꼬체인 사과가 완전히 물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왜 간으로 가느냐 하면 내가 먹었던 이 사과가 유기농으로 키운 건지 내가 자급자족으로 키운 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농약을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누가 판별하느냐? 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만들어지면 간문맥을 통해서 혈액은 간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대변은 뭐냐 하면 혈액이 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가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다? 대변은 혈액의 독소가 아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운 겁니다. 대변은 음식 찌꺼기. 그래서 제대로 음식 찌꺼기를 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몸 안에 이 음식 찌꺼기를 못 뺀 사람들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우리 몸의 체온은 기본 36.5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심장은 계속 뛰기 때문에 한 42도 정도가 돼요. 소장은 39도 정도가 됩니다. 내부는. 39도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패를 하는 겁니다. 부패를 하면 나오는 게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요. 암모니아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벽을 타고 들어갑니다. 지구 두 바퀴 반의 혈관을 돌아서 간에 가서도 해독이 안 되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뇌질환이 생긴다는 것은 정보다 내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뇌질환으로 판단하지만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장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장에 있다. 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을 몸 안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뭘 먹어라 하느냐 하면은요, 유산균 먹어라. 균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식이섬유 먹어라. 왜? 변을 안에 두지 말고 잘 빼기 위해서. 그래서 장 디톡스는 엄밀히 말하면 혈액의 독소 찾는 방법이 아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운 겁니다. 다만 아모니아 가스, 장 환경이 안 좋아지는 이거는 혈액의 독소가 맞지만 대변은 아니다. 그래서 지운 겁니다. 그러면은 축소가 됐어요. 답은 어떻게? 혈액의 독소는 땀 아니면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 요게 지금 확실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게 간 디톡스입니다. 간 디톡스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좀 큰 사이즈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혈액이 만들어지면 간으로 들어옵니다. 간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화학 공장입니다. 효소 공장이기도 하죠. 뭐 때문에? 내가 먹었던 혈액의 찌꺼기가 분명히 있으면 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는 것을 무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간이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무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간은 대독이 아니라
해독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어떻게 나가느냐? 땀으로 나가든지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간은 혈액이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배독은 아니기 때문에 세모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혈액의 독소는 땀으로 15%가 빠져나가고요. 소변으로 85%가 빠져나갑니다. 그 장기가 땀은 누구든지 운동을 하시든 반신욕을 하시든 족욕을 하시든 온열 매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나가는 게 15%입니다. 적어도 작은 거는 아니지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85% 소변으로 나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소변을 봤다면 이런 질환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환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2022년 6월 6일 KBS 뉴스에 이미 성인 10명 중 1명은 뭐다?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혈관 질환이 20% 이상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2023년에 한국이 말기 신부전 환자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이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90%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요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신장입니다. 소변이 나가는 85%. 신장은 진짜 요 주먹만한 사이즈인데 양옆구리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세뇨관이라서 모세혈관입니다. 실타래처럼 들어가 있는 게 한 1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데프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100만 개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피는 약 150에서 180리터의 피가 들었어요. 매일 내려옵니다. 매일 내려오면 어디에? 방광에 뭘 모으느냐? 혈액의 찌꺼기 소변을 모읍니다. 소변. 하루에 어떻게 나가느냐? 하루에 1리터에서 약 1.5리터가 나갑니다. 이게 뭐 혈액 찌꺼기 소변이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99%는 재유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걸렁망에서 찌꺼기 걸러내고 맑은 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신장이 하는 역할은 인체의 물은 70%라고 했어요. 제가 몸무게가 60kg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6, 7, 42, 42리터를 매일 먹어야 되는데 신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매일 나가는 소변으로 나가는 요것만 먹어라. 내가 필터에서 걸러져서 나머지는 다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게 신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먹어줘야 되느냐? 기본 2.5에서 2리터는 먹어달라는 말은 내가 배출하는 것만 채워 넣어달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경화가 됐기 때문에. 굳었다는 겁니다. 굳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99% 맑은 피로 들어와야 될 이 신장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99%가 오염된 피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1%로 빠져나가는 찌꺼기가 거꾸로 맑은 물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시중의 트렌드는 전부 다 영양분 이야기합니다. 영양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뭐 먹으면 좋다, 어디에 뭐 먹으면 좋다, 이 이야기가 트렌드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몸 안에 있는 독소, 석회, 염증을 어떻게 몸 밖으로 완전히 빼는 배독을 하는데 저는 체지방 속에 있는 것도 빼고 뼈 속에 있는 것도 빼고 혈액에 있는 것까지 다 뺀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 뺀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경화가 된 5가지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는 이루어진 게 단백질과 물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탈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최고 오래된 세포가 뼈세포 7년입니다. 피부는 28일 주기로 탈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찌꺼기가 떨어져 나오면 요산입니다. 요산이 시간 지나가면 석회가 되고요, 경화가 되고요, 경변이 되고요, 암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 드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 가면 피 검사합니다. 크레아틴 수치, 요소질소 수치, 요산 수치, 인 수치, 칼륨 수치를 봅니다.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석회가 됩니다. 세 번째, 약물입니다. 화학으로 만들어진 약물. 네 번째, 당독소.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단백질 드시면
뭐가 나오느냐? 차돌 같은 돌이 만들어집니다. 찌꺼기가. 5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우리 몸은 뭐가 생기느냐? 염증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화병이라고 합니다. 인체를 그려보면은요, 여기가 폐고요. 폐 옆에는 심장, 폐 밑에는 간, 심장 밑에 위, 여기가 대장 안에 소장, 콩팥입니다. 스트레스 하나 받는 순간에 심장을 칩니다. 열이 생깁니다. 뜨거운 열이 생기고 건조해지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서 전도됩니다. 어디로? 대장, 소장으로. 다음에 간으로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염증이 생겨도 염증이 생겼다 신호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장이 문제가 생겨도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 그 다음에 위, 폐, 기관지, 얼굴, 머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 5가지 이유로 신장 사구체가 이렇게 막혀버린다. 막히니까 결국에는 오염된 피가 99%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는 대로 뭐 깨끗하게 한다.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찌꺼기 배출이 완벽하게 되니까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질환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시간차별로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늦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돌외라는 애입니다. 박과에 속하는 등굴 식물인데 얘가 갖고 있는 지페노사이드라는 사포닌입니다. 뭐 비타민 A, B, C, D 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들어가는 영양제로 만들어진 스타일은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나오고요. 신경 안정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들어진 거는 간 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내 몸 안으로 100% 흡수되는 게 아니라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은 결국에는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1000만원짜리 산삼을 먹어도 내가 간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그 1000만원짜리 산삼은 비싼 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제조 공법입니다. 이 지페노사이드는 이미 SCI 세계적인 논문에 석회에 돌을 녹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방의 탄약 방법인데 정유공법입니다. 80도의 전 진공으로 끓입니다. 돌에 25kg와 겨우살이 5kg를 넣고 끓이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걸 그대로 받아서 시커멓게 나오는 한약을 우리가 보통 보약이라고 하는데 이 수증기를 받은 겁니다. 한 냉각탑에 받아요. 냉각탑에 받으면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지페노사이드만 추출을 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석회를 녹이는 역할을 해요. 독소를 녹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돌이 됐던 신장 사구체를 재생시키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지금 나왔던 D150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독소들이 많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염증이라는 뭐냐? 통증, 발열, 붓는다. 이게 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도래와 겨우살이에 20가지 약초를 넣어서 똑같은 정류 방법으로 뽑아냈는데 그게 W119라는 걸 플러스입니다. 얘는 뭐다? 그냥 간편하게 이야기해서 천연항생제입니다. 소염 진통제입니다. 조금 이건 표현을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즉 통증과 염증과 발열이 있을 때 W119 플러스를 드시면은 다 배출시켜 버린다. 이 2가지인데 지금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온 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인체에 필요한 거는 물 70%, 그 다음에 뭐? 염도 0.9%로 했어요. 지금 나왔는 게 D150 플러스 돌을 녹이는 여기에 S0.9 솔트입니다. 소금 0.9입니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 소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일염 간수 빼고 드시려고 하죠. 뭐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이 다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 빼고 먹으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걸러낸 게 죽염이 있고요. 용융소금이라고 있습니다. 용융소금이라는 거는 천도시에서 얘를 어떻게 끓입니다. 끓이면은 불순물은 날아가고 지금 이야기했던 중금속은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걸러냅니다. 식용으로 한 번은 먹을 수는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들어가는 이 S0.9는 생리식염수 준하는 만큼의 깨끗한 겁니다. 순수 소금입니다. 5번 구웠습니다. 5번 구웠습니다. 5번 구웠다는 거는 즉 5번 구웠다는 거는 즉 무슨 뜻이냐면은요, 생리식염수에 준하는 만큼의 그 정도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한 소금이라 보시면 돼요. 생리식염수 아시죠? 어디서 많이 쓰죠? 병원. 예, 병원의 링거수액이 생리식염수. 거기에 비타민C를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국주사 글루타치온을 집어넣어서 정맥주사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야기 드렸던 정류 방법으로 150도 축출을 하지만 얘도 5번 이상 구워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끓여서 만들다 보니까 순수 소금이 되다 보니까 정맥으로 바로 넣어도 될 만큼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정류가 좋은 점은 기체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수돗물은 100나노면 운동선수들이 먹는 게 55나노입니다. 45나노입니다. 저희 150.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부작용이 1도 없다. 먹고 죽는 일이 없다. 그 정도로 괜찮다. 갓난아기가 먹어도 된다. 두 번째는 기체가 되니까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어디게 세포로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로 만들기 때문에 물처럼 드신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얘는 영양 1도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 독소와 석회와 염증을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시키는 배독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